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배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근데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회사랑 이렇게 붙어서 계약하는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임금체불이라고 할 수 있다고요? 정확히는 임금체불은 아닌데 그래도 그분들이 노동자니까 그분들이 받는 수수료를 저희는 이제 임금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배달이라고 다 노동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내 기계로 내가 자유롭게 편하게 일하려고 어떻게 보면 소속되지 않고 지휘 감독을 최소화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중국집에 소속돼서 중국집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동자예요. 법상 노동자죠. 근데 내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 콜을 받아서 수수료 건당 얼마씩 받는 이러한 사람들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되는 거죠.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모 민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땡땡통 뭐 이런 데에서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보통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공식적으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소속돼 있는 배달 노동자들 중에는 법정 노동자도 있고 그러지 않은 노동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제 중소 영세 하는 배달 업체 대행 업체 같은 경우는 거의 노동자를 뽑지 않죠. 예를 들면 1,000원이라도 오토바이를 그냥 줘. 근데 1,000원이라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가 내가 빌려서 쓰는 거다. 돈을 주고 빌려 쓰는 거다. 그러니까 회사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앞에 있는 돈이 좀 많이 보인다고 해서 수수료제를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있는 계약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 정할 때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야 되나요? 그래서 서로 대화해서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나 이런 것들도 회사 거, 학원 강사 선생님들도 한 명당 얼마를 받는 것보다는 수강생이 많은 돈 많이 벌잖아요. 영업해서 하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임금이 떼면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냥 법원 가서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아이고야. 그렇기 때문에 학원 강사분들도 어떻게 계약해야 되냐면 기본급이 좀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인센티브가 좀 적더라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출퇴근 시간도 사장이랑 얘기해서 수업이 없어도 출퇴근 시간 뭐 1시간 빨리 나오라고 하면 그렇게 빨리 나가고, 이렇게 좀 종속 관계를 만들어 놔야 임금이 체불되거나 1년이 돼서 퇴직금을 요구하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노동부에 인정받을 수 있게 이렇게 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들어가셔라 라고 하는 게 제 좀 바람입니다. 참, 특수고용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근데 돈을 떼어도 일반적인 노동자들이면 고용노동부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보이는데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인 노동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해갖고 임금이 됐어. 그러면 지급하라 그랬는데 지급을 안 하면 이 사장은 형사처벌을 받고, 이 노동자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임금체불이 된 것을 그 근로감독관한테 받아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으로 가져가면 네.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거든요.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아주 소득이 낮은 뭐 집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겠지만, 그런 변호사를 자기가 또 고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저희한테 어머님이랑 아들분이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아들 둘이 찾아왔는데, 엄마랑 아들이 찾아왔는데, 아들이 20대 정도 됐을 거예요. 20살 정도 됐는데 배달 대행에서 일을 했어요. 한 달. 근데 너무 위험하고 하니까 못 하겠나 봐. 그러니까 한 달만 하고 안 하고 돈을 주세요 이러니까 너무 짧게 일했다고 돈 안 준대. 그럼 이분들은 해드릴 수 있는 게 소송을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해드리는데 100만 원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그렇죠. 있다는 변호사 거예요. 선임이라. 소위 얘기하는 실익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런 관계들이. 저희는 하루빨리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법상 노동자로 좀 인정받아서 노동부에서 좀 이거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아직 안 되니까 그걸 요구하되 민주노총 같은 데서 요구를 하면 되니까, 그게 될 때까지는 최대한 특수고용 형태가 아닌 노동자로 할 수 있게끔 기본급도 있고 좀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오토바이도 좀 회사 걸로 좀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급적이면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그렇죠. 특별한 사유가 그 상황이 아니면, 왜냐면 내가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아이를 봐야 되니까 난 짧게 일하고 편하게 일하겠어.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자기의 그렇죠. 그런 예. 필요성에 의해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으로 일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좀 안정적이게 하려면 좀 5명이 넘고 노동자성이 좀
인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결국은 법이 문제였네요. 법이 그렇죠. 문제인 것 같고 하루빨리 좀 국회의원분들이 좀 해결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만큼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요즘에 대부분 다 이제 문을 닫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무급으로 무기한 뭐 휴직 기간을 준다든지 뭐 하는 형태로 지금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금 체불 같은 경우로도 상당수 많은 부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전망 같은 것을 혹시 해주실 수 있다면? 이게 코로나가 계속 가면은 이 분들이 이제 회사, 예를 들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들 있잖아요. 산후조리원이나 아니면 예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지금 예식을 계속 미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5월에 잡아놨는데 8월로 미루고 8월에 잡아놨는데 미루고 막 이렇게 미루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무급 휴직을 서로 동의해서 사인해 갖고 한다 그러면 못 버티겠죠. 2개월, 3개월 어떻게 버텨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정을 해야겠죠.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3, 4, 5월 무급 휴직이 30일 이상 되신 분들은 또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100인 미만 사업자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선 확보하면서 좀 버티셔야 되겠죠.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 이건 임금 체불이 또 아니잖아요. 본인이 동의해서 무급휴직을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본인이 다른 데로 취업해야겠다 그러면 2달 이상 무급휴직이 되면 내가 사직서를 쓰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직을 좀 준비하셔야겠죠. 대신 고용보험 납입을 180일 이상 하셨어야 돼요. 그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하셨어야 되고, 한 달만 무급휴직으로 해서 그만두면 안 돼요. 이거는 2달 이상 돼야 돼요. 그래서 2달 이상이 중요해요. 임금체불도 2달 이상 됐을 때 내가 꽤 많은 임금체불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만두면 내가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급휴직도 2달 이상 됐을 때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하고 내가 이거 실업급여라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회사에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받으면서 좀 버티셔야죠. 어쩔 수 없죠. 일자리를 구하고. 하지만 최대한 정부에서 좀 지원해서, 왜냐면 무급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들어가니까 퇴직금도 계속 쌓이거든요. 쌓이긴 쌓이니까. 그리고 사회보험도 되게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재직을 계속 좀 기다리시라고 하고 정부에서 좀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실질적인 사례들을 갖고 좀 쉽게 그렇죠. 접근하는 경우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가게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인데 제가 실제로 돈이 없어요. 네.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돼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래서 못 드렸어요. 사실 이것도 임금체불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장님이든 아니면은 이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이 임금체불 기간이 내가 3개월을 일했는데도 3개월 동안 임금체불이 됐다면 저는 그만두는 게 더 현명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좀 받으시면서 이 3개월에 대한 임금은 왜 3개월이냐고 하면은 이제 임금체불 신고를 했어. 그런데 사장이 정말 돈이 없어갖고 못 줘. 이렇게 되면은 이 사장한테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우선 해놔야죠. 왜냐면 시효가 지날 수 있으니까. 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국가에서 3개월까지는 1,000만 원인가? 하여튼 소액 체당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좀 먼저 돈을 지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얘기한 거예요. 막 6개월 밀리고 오신 분들은 정말 좀 속상해요. 그래도 3개월까지 밀리고 오신 분들은 최소한 1,000만 원 이내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3년치 퇴직금, 3개월치 급여 안에서 소액 체당금 제도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돼요.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그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중에서 저는 이제 3개월까지는 좀 최대한 버티시다. 그래도 이 회사가 도저히 안 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이렇게 소액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서 좀 국가에서라도 먼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3개월인 거네요. 그렇죠. 3개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3개월을 넘어버리면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거는 퇴직 전 3개월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퇴직 전 3개월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얘기했던 게 되게 일부분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임금체불이 있던 간에 그 경험을 하시고 계실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나 뭐 이런 말씀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여튼 임금이라는 거는 내가 일을 한 노동의 대가예요. 서로 계약
계약으로 합의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저는 임금체불이 사장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받는 제도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권리를 우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 편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내가 임금체불이 됐으면 재직 중이면 혼자 하긴 쉽지 않아요. 그럼 같은 직원들끼리 좀 상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내 편을 만들기 전에 우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랑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도 있고요. 이게 전라남도에도 있고 광주시에도 있어요. 충청남도에도 있고 각 자치구인 뭐 당진시라던가 이런 데들도 있어요. 서울은 한 10몇 개 구에 있어요. 이런 센터들이 무료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사심 없이 여러분들 위해 노동자를 위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무료 법률을 지원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상의한 다음에 직장에 가서 동료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한 명만 체불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두 다 체불되지. 이러면 동료들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임금체불의 시효는 3년이에요. 어떤 분들은 퇴직 후 3년인지 알아. 그렇지 않아요. 임금이 체불된 시점에서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을 꼭 받아야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입증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불됐을 때는 우선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주변에서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뭐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하거나 경기도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산콜센터. 경기도도 의정부에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이 안산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네, 뭐 부천에도 있고 이러니까 꼭 찾으시고 또 다른 지역도 그렇고 서울은 뭐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없는 지역 강원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강원도 분들은 노원노동복지센터를 전화 주세요. 그럼 저희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네. 다시 얘기지만 직원들이 곡소리가 들리는 아닙니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까. 예. 네. 그 아까 그 말씀 중에 그 3년이라는 게 네. 그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사직서 쓰고 1년이 지났으면 최근 2년치만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신 거죠? 아니 이게 3년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재직 중이에요. 재직 중인데 2020년 5월 달에 내가 체불이 됐어. 그리고 내가 2년을 다녔는데 이 체불금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미 2년이 지난 거예요. 시효가. 그렇죠. 시효가 2년이 지났으니까 아, 이때 예. 그러니까 체불됐을 때 시점에서 3년이라는 거죠. 퇴직 후 3년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임금체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부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좀 조금 더 유기적으로 좀 잘 대처하시고 조금이라도 좀 덜 손해보실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임금체불 편 구독하고 좋아요 같이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